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뜨거운 커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따뜻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습관이 어두운 이면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요. 내 특정 음식들, 심지어 매일 먹는 아침 식사 메뉴 중 일부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함께 섭취했을 때 예상치 못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거트 한 그릇이나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특정 조합은 우리 몸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소화를 방해하며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심지어 혈당 수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소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숨겨진 위험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커피처럼 단순한 것이 잘못된 음식과 짝을 이루면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쌓여가는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 영상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선택이 어떻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10가지 음식 조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위험한 조합이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대안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 팁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며 숨겨진 위험 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듣게 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관 및 연구자들의 믿을 만한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스스로 힘을 키우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선택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조합들을 살펴보고 실용적인 지식을 공유하며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실, 커피와 말린 과일, 완전히 무해하게 들리는 말린 과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린 과일을 섬유질과 천연 설탕이 풍부한 편리하고 건강한 간식으로 생각합니다. 종종 이상적인 간편식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이 영양가 있는 간식이 놀라운 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말린 살구를 먹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에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이 건강한 간식과 커피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기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농축된 설탕이 풍부하며 그 자체로도 빠른 에너지 부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과 함께 섭취하면 이 설탕 급증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롤러코스터 같은 에너지는 인슐린 민감성에 큰 타격을 주어 대사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이 말린 과일을 소화하면 천연 설탕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커피의 카페인은 자극제처럼 작용하여 혈류로의 설탕과 인슐린 방출을 증폭시켜 에너지 급증과 그에 따른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신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
특히 말린 과일과 같이 농축된 형태의 설탕을 섭취하면 카페인의 효과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카페인이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 설탕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강화하여 피로, 에너지 급락,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사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버드 TH첸 공중보건대학원을 포함한 건강기관의 연구들은 고당식품과 카페인과 같은 자극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 조합이 췌장이 과도하게 작동하도록 강요하여 결국 인슐린 생산을 고갈시키고 혈당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카고에 사는 마케팅 임원인 김민지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침 커피와 말린 과일이 바쁜 스케줄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편리함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전 중에 극심한 에너지 급락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피로감을 느꼈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의사와 상담한 후 그녀는 아침 식사 습관이 급격한 인슐린 상승과 그에 따른 급락을 일으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에너지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린 과일을 좋아한다면 커피와 별도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말린 과일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오후 간식으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바나나와 같은 신선한 과일을 커피와 함께 섭취해 보세요. 더 안정적인 에너지 방출과 낮은 설탕 농도를 제공합니다. 다음 조합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건강 팁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을 계속해서 밝혀내도록 합시다. 조합 9. 커피와 감귤류 과일. 또 다른 놀라운 조합인 커피와 감귤류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귤류는 상쾌하고 톡 쏘는 맛으로 사랑받으며 종종 아침 식사와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커피와 함께 오렌지나 자몽을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커피와 신선한 오렌지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조합이죠. 하지만 이 선택이 여러분의 몸에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조합의 영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감귤류를 함께 섭취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높은 산도에 있습니다. 커피와 오렌지, 자몽과 같은 감귤류 과일은 모두 산도가 높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위산이 증가하여 불편함을 유발하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식도와 위내벽의 염증을 유발하여 더 심각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감귤류 과일은 자연적으로 구연산 함량이 높고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이 결합되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위와 식도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민감하거나 위산 역류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증상을 크게 악화시켜 불편함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위장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과 구연산 모두 위산 생성을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산성 화합물을 함께 섭취하면 위산 생성이 증가하여 위산 역류 및 위자극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소화기질환연구소는 위산 역류나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은 산도가 높은 음식과 음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는 위내벽에 만성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 출신의 피트니스 애호가인 박철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커피 한 잔과 신선한 자몽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것이 최고의 건강조합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잦은 속쓰림, 가슴에 타는 듯한 느낌, 심지어 경미한 위통까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와 증상에 대해 논의한 후 그는 자몽과 같은 산성식품을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그의 불편함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두 가지를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자 증상이 개선되어 불편한 부작용 없이 둘 다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산 과다의 위험을 줄이려면 커피와 감귤류 과일을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 보세요. 커피와 함께 과일을 즐겨 먹는다면 바나나나 베리와 같이 산도가 낮은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높은 산도 없이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도 조절과 불편함 예방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놀랍다면 다음 조합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은 흔한 아침 식사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들에게 불편한 놀라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선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느끼는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조합들을 계속 탐구해 봅시다. 조합 8. 커피와 요거트 또는 유제품.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합입니다. 커피와 요거트 또는 유제품입니다. 크리미한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로 파르페를 곁들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겉보기만큼 건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넣은 커피 한 잔이나 간단한 요거트 파르페는 완벽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유제품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방식이 눈에 띄지 않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와 유제품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소화를 촉진하는 자극제이지만 유제품 단백질, 특히 카제인과 우유는 더 느린 분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커피가 유제품의 소화를 방해하여 복부 팽만감, 불편함, 심한 경우 유당불내증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장에서 칼슘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제품을 칼슘 공급원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 국립골다공증 재단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100mg 섭취할 때마다 칼슘 흡수를 461mg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특히 장기적으로 유제품에서 얻는 일반적인 이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또한 위가 자극제에 반응하여 영양소의 완전한 흡수보다 에너지 방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유제품 단백질이 카페인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적으로 소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요거트와 커피를 즐겨 마시는 바쁜 간호사 박선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복부 팽만감과 위 불편함을 느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와 상담한 후 그녀는 아침 식사 조합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거트를 오전 중 간식으로 바꾸자 몸이 더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제품의 영양분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커피와 시간 간격을 두어 섭취해 보세요. 크리미한 커피를 좋아한다면 아몬드나 귀리와 같은 식물성 우유 옵션을 사용해 보세요. 카페인과 더 부드럽게 소화됩니다. 그리고 요거트를 좋아한다면 커피를 마신 후 1시간 정도 후에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가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조합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혈당 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유제품과 커피를 마신 후 복부 팽만감을 느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팁이 유용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사소한 일상적인 선택들이 쌓여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이러한 조합들을 탐구하여 매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조합 7. 커피와 달콤한 빵. 이제 고전적인 조합인 커피와 달콤한 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아침 식사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맛있는 도넛이나 크루아상과 함께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조합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와 빵은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빠르고 맛있고 편안하죠. 하지만 카페인과 정제 설탕의 조합은 여러분의 몸에서 생각만큼 무해하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와 빵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과 설탕이 함께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인슐린 방출로 이어져 혈류에서 설탕을 빠르게 제거하여 에너지 급락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혈당 수치를 규칙적으로 급등시키고 떨어뜨리는 것은 췌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탕 급락은 에너지 수준뿐만 아니라 기분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설탕이 떨어지면 불안하거나 짜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카페인과 같은 자극제와 결합된 정제 설탕은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카페인과 정제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기분에 영향을 미쳐 특히 설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고당분, 고카페인 조합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며 잦은 혈당 급증으로 인해 장기적인 대사 스트레스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도넛을 즐겨 먹는 회사 관리자 최재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몇 시간 후 종종 떨림과 짜증을 느끼며 더 많은 설탕이나 다른 커피를 갈망했습니다. 통곡물 토스트에 땅콩 버터와 같은 더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바꾸자 그의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오전 내내 더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빵 대신 섬유질이 풍부하고 설탕 함량이 낮은 아침 식사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통곡물 토스트에 견과류 버터나 작은 그릇의 오트밀과 같은 음식은 설탕 흡수를 늦춰 급격한 상승과 하락 없이 에너지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여전히 단 것을 원한다면 설탕 함량이 최소화된 작은 조각의 다크 초콜릿을 곁들여 보세요. 커피와 잘 어울리고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조합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분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커피와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에너지 급락을 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팁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최고의 건강을 위해 이러한 조합들을 계속해서 밝혀내도록 합시다. 조합 유, 커피와 붉은 육류. 이제 놀라운 조합인 커피와 붉은 육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합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스테이크와 계란과 같은 푸짐한 아침 식사나 햄이나 베이컨이 들어간 아침 샌드위치와 커피를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과 카페인은 파워풀한 아침 식사에 흔히 포함되지만 이 조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몸의 철분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붉은 육류와 커피는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여러분의 몸에서 필수 영양소를 빼앗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는 철분 흡수입니다. 붉은 육류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햄철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커피는 이 철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신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철분 결핍, 특히 이미 철분 저장량이 낮거나 철분 요구량이 높은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면역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철분 섭취를 위해 붉은 육류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커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명백한 이유 없이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뇌 흐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1시간 이내에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또한 여성과 운동선수와 같이 더 많은 철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최적의 흡수를 위해 카페인을 철분 공급원과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철분 결핍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의 이점을 얻기 위해 주요 철분 공급원과 함께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아침 식사로 스테이크와 커피를 함께 먹는 것을 즐기며 완벽한 에너지 부스팅 식사라고 생각했던 피트니스 애호가인 박건우 씨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는 건강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커피가 철분 흡수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육류를 섭취한다면 아침 식사 전후로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시도록 하세요. 커피와 함께 시금치나 견과류와 같이 카페인에 덜 영향을 받는 비햄철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또는 채소가 풍부한 오믈렛과 같이 철분이 없는 음식과 함께 커피를 마시세요. 놀랍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조합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이밍을 약간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계속해서 배워 에너지와 건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합시다. 조합 1. 커피와 알코올. 흔하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흔한 조합인 커피와 알코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에스프레소와 함께 와인 한 잔을 마무리하거나 브런치로 커피와 미모사를 즐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혼자서는 무해해 보이지만 함께하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 외출 후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단순한 각성 효과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커피와 알코올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알코올은 억제제이고 카페인은 자극제입니다. 함께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에 밀고 당기는 효과를 일으켜 알코올의 영향을 가리고 실제보다 덜 취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음, 탈수, 심한 경우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뇌를 속여 신체가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덜 취한 것처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모두 이뇨제이므로 빠르게 탈수를 유발하여 자극 효과가 사라진 후 두통, 현기증, 피로감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카페인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탈수 위험이 증가하고 알코올에 취하게 만드는 효과에 대한 인식이 감소합니다. CDC는 이 조합이 카페인이 졸음이나 손상된 느낌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국립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 NIAA 또한 이 조합을 피할 것을 권고하며 탈수 위험 증가와 자극제와 억제제 모두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김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인 몇 잔을 마신 후에도 그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끼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로 깨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고 탈수가 되는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커피를 끊자 그는 두통이 줄어들고 다음 날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같은 날 밤에 커피와 알코올을 즐겨 마신다면 시간 간격을 두고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술을 마신 후에는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몸이 카페인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조합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은 흔한 아침 식사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가 유용하다면 건강 정보를 계속 얻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타이밍과 조합을 약간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흔한 음식과 음료 조합의 숨겨진 함정을 더 밝히기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조합 4. 커피와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 또는 팬케이크. 이제 고전적인 아침 식사 조합인 커피와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 또는 팬케이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